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찐테크TV 해외 주식 찐 이슈입니다. 오늘은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12월 셋째 주 미국 시장 뉴스를 말씀드릴 텐데요. 그럼 곧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번 주 우리나라 전체 미국 주식 보유 잔고액 순위부터 보겠습니다. 1, 2위는 테슬라와 애플인데요. 테슬라는 S&P 편입점 매수 물량이 증가한 듯 합니다. 이번 주는 3위에서 10위까지 순위 변동이 없었고요. 11위와 12위는 스파이 ETF와 월트 디즈니가 한 계단씩 다시 올라왔습니다. 미국 반도체 회사 AMD가 순위권에 들어왔네요. 다음은 순매수 결제액 순위를 볼까요? 테슬라의 순매수 결제액도 S&P 편입 전에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이번 주는 또한 반도체 관련 ETF인 SOXX와 SMH의 순매수 결제액이 각각 2위와 4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반도체 회사 간의 인수합병과 사업 재편이 활발해지며 반도체 슈퍼호황기에 대한 기대가 담긴 듯하네요. 또한 12월 둘째 주에 상장을 끝마친 에어비앤비와 도어대시가 순매수 증가세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알아볼 뉴스는 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21일 드디어 S&P 지수에 편입되죠. 증시 거래량이 역대 최다가 될 것이라는 말도 있고 옵션 만기일이 겹쳐 주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기대감 및 우려감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테슬라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2021년 이슈들을 모아봤습니다. 미국 신용평가기관 S&P가 테슬라의 신용등급을 현지 시간 12월 17일 BB 단계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유상증자를 통해 현금을 확보한 테슬라의 재정 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듯하죠. 테슬라의 신용등급 상승은 10월 달에 BB- 단계로 상향 조정한 지 2달 만입니다. 이번 평가를 통해 S&P의 투자 적격 등급인 BBB- 단계보다 2단계 아래까지 상승하게 된 거니 아무래도 투자 적격 등급이 되는 순간 투자자들의 추가적인 자금 유입을 기대해 볼 만은 하겠죠? 다음은 판매량 관련 이야기인데 테슬라가 18일 동안 모델 S와 모델 X의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단의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이를 추측해보면 머스크는 4분기에 테슬라가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문제에 직면했다고 했죠. 그리고 고객과 투자자들을 위해서라도 생산량을 늘리는 데 집중해달라고 했습니다.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자신에게 메일을 보내달라고까지 언급했죠. 업계에서는 머스크가 생산을 늘려달라고 하는 건 모델 3와 Y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즉 수요가 줄고 있는 모델 S와 X의 생산을 잠시 중단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기대되는 4분기 판매량에 힘입어 예상되는 올해 4분기 매출과 2021년도 매출을 애널리스트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21년 첫 분기는 평균 기대 매출을 9.57 빌리언 달러로 측정했고 이는 1년 전 1분기 매출인 5.99 빌리언 달러를 월등히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또한 21년도 평균 기대 매출도 20년도 매출을 40% 이상 증가할 거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중국 상하이에 슈퍼차저 생산 공장과 독일의 기가팩토리가 완성됩니다. 독일의 기가팩토리에서는 저가 모델인 모델 3와 Y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테슬라가 독일에서 생산을 시작하면 미국과 유럽연합 간 자동차 관세 보복 등 무역 분쟁 가능성을 낮추고 유럽 시장 판매량을 증대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상하이 슈퍼차저 공장이 완성되면 연간 1만 대의 생산이 가능한데요.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있겠죠. 왼쪽은 테슬라에 실린 슈퍼차저 500대 달성을 축하하는 문구이며 문구 아래를 보시면 14년도에서 19년도까지 300대였던 수치가 19년도부터 20년도까지 1년 동안 200대가 더 증설되었습니다. 오른쪽 표는 테슬라 1월부터 11월까지의 판매량 그래프인데요. 10월 달에 12,000대에서 11월 달에 22,000대 정도로 거의 2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에 대한 수요가 많고 앞으로도 증가할 거라 예상하기 때문에 21년도 중국에서의 테슬라 매출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아마존 소식인데요.
아마존이 자율주행 택시를 공개했습니다. 앞뒤가 없이 양방향 주행이 가능하며 시속 120km의 속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렇게 아마존의 자율택시에는 라이다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세계 최고의 이커머스 기업의 자율주행차에서 라이다를 사용했다는 점을 시장이 반영하듯 벨로다인의 주가는 14일 이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루미나도 발표일 이후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율주행차 덕분에 관심이 쏠리고 라이다의 활용 가능성에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되는 듯합니다. 애플도 현지 시각 15일 헬스업 디스플레이, 즉 전방 상향 시험기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습니다. 또한 TSMC와 자율주행 차량용 칩을 개발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사실 애플은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이름으로 14년도부터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었죠. 베타뉴스 기사처럼 최근 들어 애플이 테슬라 출신 전문가를 계속 영입하고 있고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는 것을 보면 한 애널리스트가 말한 것처럼 2025년에는 애플카 혹은 애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을 볼 수도 있겠네요. 애플의 자율주행차 소식이 자주 들려오는 것을 보면 자율주행 산업에서 캐즘이 다가온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캐즘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신상품 혹은 신기술이 시장 진입 초기에서 대중화로 시장에 보급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수요가 정체되거나 후퇴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애플은 항상 이 단절된 기간을 지나서 제품을 출시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아이폰의 경우도 시장의 후발주자로 들어와 현재는 삼성과 스마트폰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자율주행 사업도 이 캐즘을 지나 아이폰처럼 고객들의 충성심을 끌어올려 자율주행차에서도 확실한 소비층을 확보하려는 듯 보입니다. 오늘은 아마존의 자율주행차 죽스의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테슬라, 아마존, 애플의 자율주행 경쟁이 기대가 되는데요. 레벨5의 자율주행차가 완성되는 날도 멀지 않았겠죠? 오늘의 찐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